예, 반갑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이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 혹시 12월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음, 저는 아메 사업을 36에 시작했거든요. 36에 시작해가지고 잘 했을까요? 네, 제 나름대로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그냥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워라밸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잠 2시간 자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잠 못 자고 밤새 요리 연습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잘 되다가 잘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는 파트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우여곡절들을 다 겪었던 시간들이었었어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잘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건 내 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선은 뭐였냐면 나는 한다였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하고 싶은데 나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냥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저희는 사실 저번 달에 11월, 12월 달에는 호주 갔다 오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는 미국을 갔었거든요. 저희 샌디에고에 크리스마스를 샌디에고에서 보내는 거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따뜻한 데서 안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데서 한 보내보자 싶어가지고 샌디에고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저희 신랑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휴가를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이러려고 제가 아메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돈이 있어서 여행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서 여행 가도요. 이렇게 우리 가족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네 명이 서로 얼굴 보면서 깔깔대기가 쉽지 않을걸요? 보통 그렇다면서 여행 갈 때 수칙이 있대요. 엄마의 수칙, 자녀의 수칙. 아세요, 그거? 자녀들이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고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묻지 말아야 될 그게 있대요. 그걸 지켜야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면서요? 어, 아직도 멀었나.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빨리 해. 뭐 이런 단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용어들 막 이런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느끼는 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그래,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좀 있으면 4월 달에 체코 프라하 가거든요. 맞죠? 우리 프라하 가는 거 맞죠, 스포너님? 체코인가? 어디 가지, 우리? 포르투갈 가는구나. 프라하는 언제 가지? 우리 7월, 올해 10월 달에 가는구나. 하여튼 뭘 많이 가요.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가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온 우리 샌디에고 영상 한번 볼까요? And it's not a starry sky, my baby told me with a sigh, saying words that came across as a doubt. I reassured that. And it's not a starry sky, my baby told me with a sigh, saying words that came across as a doubt. I reassured that. We're the not the normal ones. These are the normal ones.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담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울라 비치라는 데를 3일 갔어요. 2주 동안 라울라 비치만 3일을 간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러 군데를 갔었지만 이 라울라 비치에서 우리가 왜냐면 이병선 리더가 물길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물길을 딱 보고 나더니 그 다음날 딱 하는 말이 라울라 비치에 또 가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우 아우 하는 그 물개 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사자랑 물개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의견을 합쳐서 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무 아쉬운가 봐요. 또 가자 해서 3일 연장 계속 이렇게 물개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음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물개가 이제 내 발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게 컨트롤 이렇게 내가 막 못 가게 한다거나 못 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못해요. 수영을 하는데 얘가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선지고 있는데 뒤에서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저 뒤에 누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데서 애들 노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 참 아름답구나. 갈 곳이 정말 많구나. 어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하는 엄마 어떤 유튜버가 딱 그 샌디에고 해변에 라울라 비치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거기 딱 가서 딱 서 있더니 아, 꿈이 생겼다. 나 일로 이민 올까? 일로 이렇게 이민 올까? 라고 했대요. 그만큼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근육량이 적은 양은 아닌데, 이 서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6년 목표가 이제 9월 달에 서핑하러 2주간 샌디에고를 다시 가야지. 서핑하러. 그래서 서핑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발리에서 서핑 자격증을 땄었어요. 우리 아마 아메 하신 분들 그때 다 따게 해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가 어려운 줄 알았냐면 쓴다는 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서핑을 이렇게 패들링해서 가서 서 있는 게 어렵다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서 있는 거를 오래 하려면 허벅지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서 패들링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온몸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서핑하러 가야지 이게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이게 뭐지? 너무 좋아요. 길게 낮은 해변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요거밖에 안 오니까 괜찮겠다. 안 빠져 안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초보인 나한테 딱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표가 꿈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 뒤에 저는 올해는 내가 가서 서핑을 해보고 너무 좋으면 거기서 저희 승현이 꿈이에요. 저희 승현이 엄마 제가 하와이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샌디에고에 집을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샌디에고 집 사서 이제 파트너들도 오고 여기서 같이 서핑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억만장자의 꿈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가 있겠어요. 아메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 보면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 내 파트너들이랑 같이 와서 또 오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화관 요새 많이 가죠. 저희는 영화관을 안 가고요. 연말에 뭘 하냐면 지금 18년 동안, 19년 동안 모아온 영상들 지금 이 영상은 저희 아이가 어제 급조로 짧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10분짜리 영상을 항상 만들어요. 여행 갔다 오면. 그 영상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왜냐면 여행을 그만큼 갔으니까. 그 영상들을 틀어서 보면서 깔깔거리고 울고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1월 1일 날은 그 중에 영상 중에서 가족끼리 우리 이태리 갔던 거, 왜냐면 작은 아이가 꿈판을 만들었는데 꿈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자기가, 엄마 나는 있잖아요. 그 피렌체도 가고 싶고, 꿈에 피렌체도 가고 싶고, 엄마 저는요, 나폴리를 너무 가고 싶어요. 막 적는 거예요. 얘가 뭔 소리를 하나. 소렌토도 막 적더라고, 작은 애가. 큰 애는 잘 갔다 왔어,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근데 내가 아니 수빈아 이거 네 꿈이야. 엄마 나 꼭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 막 적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 너 꿈을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얘를 초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 얘네들을 이태리를 데리고 갔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지 마세요. 몰라 애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태리인지 앞바다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폴리를 데리고 가서 나폴리에서 자기가 막 아이스크림 들고 막 좋다는 춤추는 것도 찍어놨던 거를 영상을 보여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내가 갔다 온 데 맞아요 이러는 거죠. 더 웃긴 건 이번에 샌디에고를 갔는데 미주리 군함도 있고 막 샌디에고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덜마도 있고 막 정말 멋진 그 크리스마스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샌디에고 눈이 안 오니까 그 추리 해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새롭지 않아요? 온 천재 추리를 해놓고 난리예요. 눈이 안 오니까 막 멋지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엄마 있잖아요. 샌디에고 저희 승현이 얘기입니다. 큰애 엄마 샌디에고를 가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대요. 그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는 꼭, 아이스링크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그러냐? 그래, 막, 저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그렇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가지고 뭘 먹고, 사진도 찍고, 뮤지컬도 막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샌디에고를 가서 그 호텔에 딱 가니까 승현이가 하는 말이, 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저 여기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너 언제 왔냐니까 미국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스폰서님이랑 왔다라는 거예요. 그 호텔에 묵었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미주리 군함을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갔다 왔다는 거죠. 몰랐대요. 우리 일정이 지가 다 짜놨거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막 짜놨는데 자기가 짜놓은 대로 자기가 다 간 거야.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엄마? 내가 왔나? 이러면서 근데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와서 그런지 이게 행복하지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그래서 자기는 미조리 군함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 성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어땠냐면 빨리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뭐지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있는 거. 그게 보고 싶었다고 은혜랑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완전 새로워요. 같은 내가 분명히 봤던 거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멋진 곳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집을 살고 싶은 곳인 줄 몰랐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매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 온 이유 계시잖아요. 저는 어디서 왔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제일 먼 데를 찍으라면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거든요. 파주 밑에 있는 일산이라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여기 오는 버스도 없고 여기 오는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에 5시 20분인가 기차가 있어요. 이거 오는 기차가. 그럼 저희 집에서 내가 4시에 나와야 돼요. 서울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왜 서울에 차를 대고 와야 되니까 차가 어떤 상황이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더 많이 걸리잖아요. 막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와서 오니까 저는 거의 밤새우고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게 왔거든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자분들 많이 안 계신데, 어, 생계를 위해서 여자분들이 잘 안 해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여성분들은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해요. 내 라이프 스타일 좀 더 멋지게 꾸려보고 싶고, 애 유학도 보내보고 싶고, 여행도 보내보고 싶고, 철철마다 내가 좀 이쁜 옷을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멘삽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만두기 쉬워요. 이쁜 옷 안 입어도 되고, 라이프 스타일 좀 안 챙겨도 되고, 뭐 신랑이 벌어도 주니까, 뭐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아메삽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인간 본성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아메삽을 했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내 스스로 자립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인간답게 누군가에게 누군가 손해도 미치지 않고 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만한 수단이에요. 아메 비즈니스가. 그래서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굉장히 정성껏 하고 있어요. 지금 고독한 노년 해가지고 159만 명이 혼자 산대요. 159만 명이 혼자 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갔어. 근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근데 혼자야. 별로 멋져 보이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르게리따가 스파게티 피자 이름이죠, 마르게리따. 근데 술 이름도 마르게리따라면서요?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태리 그 멕시코 음식점에 딱 갔는데 글씨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읽는 것도 용해. 보니까 마르게리따가 있는 거 내가 아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마르게리따를 시켰어요. 전 피자인 줄 알고. 그 큰 거 2개 시켰거든요. 우리 4명이니까 2개 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밥은 안 나오고 술만 나온 거죠. 이만한 술이 큰 게 나보고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큰 거 할래 작은 거 할래. 내가 큰 거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발이 나온 거야 술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우리 못 먹잖아요. 그게 그러더라고. 어떻게 만드냐니까 그냥 뭐 드드드 붓는다면서 럼주 같은 그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붓는데요. 그 뭐죠? 그 멕시코 술 있잖아요. 데킬라인가? 그거를 그냥 레몬에다가 그냥 붓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칵테일 잔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정량도 안 하는데 그냥 붓는데요. 그 부어가 색깔 나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쓰는 거 아세요? 그게 25불이니까 팁하고 다 하면 5만 원짜리 한 잔에 5만 원인 거죠. 너무 아깝잖아. 2잔 10만 원 버릴 수 없고 마시지도 못하고 우리는 술을 못하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 나중에 제가 저녁에 이제 스파게티를 하니까 아니 그 뭐지 스테이크를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끼얹어서 할까 싶어가지고요. 우리 물통에다 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담아왔는데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썼죠. 그냥 버렸죠. 그냥 5만 원, 10만 원을 그냥 버린 거죠. 뭘 알아야 해먹지.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내가 갑자기 한 번씩 얘기하냐면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마르게리따 술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살고 이렇게 한다면 외롭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70대 이상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최고로 많대요. 가장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고 가장 벗을 삼아줘야 될 나이대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나이대, 왜냐면 60대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직. 80이 되면요, 외로웠던 70을 지나왔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80만 넘어가면 90도 가고 100세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60대를 지나서 70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바로 어제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누렸고 어제 내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70대 외로움은 80대 외로움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70대가 1인 가구가 가장 많대요. 전 이렇게 안 살고 싶은 것도 아메를 하는 이유예요. 아메를 하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오늘도요, 일찍 와서 파트너들이 제가 사실은 그 수요일마다 대구를 가거든요. 홈미팅을 하는데 파트너분들이 제 힘들다고 수요일 날 대구 오지 말고 자기들이 다 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아침에 9시 10분인가부터 같이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게 홈미팅을 했거든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쉰대요.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애들도 쉬고, 부족한 애들도 쉬고, 그렇게 지낸 거죠. 어제 제가 아시는 게 아메 하시는 분이 이창원 리더님 아실 거예요. 이창원 리더님의 그 아드님이 한 분은 그 하버드를 나왔고 한 명은 뉴욕대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 뭐지?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도요. 그런 애들이 사실 생각보다 요즘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어때요? AI 무섭지 않으세요? 심장마비 15분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50대가 멀쩡하다는 거죠. 멀쩡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계속 경고등을 빨갛게 뜨는 거예요. 왜? 당신이 위험해요. 그 덕분에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음 장도. 이게 요것도요. 한 장 빼먹었구나. 그것도요.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괜찮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막 나온 거죠. 경고등이 뜬 거죠. 알고 보니까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AI가 먼저 판독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점점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지만 AI가 그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딥러닝을 하니까. 혹시 여기 스폰서님도 계시고 파트너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예전에 파트너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진짜 내가 콜센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전화를 많이 해서 건강 상담, 제품 상담, 반품 상담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전화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챗GPT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건강 상담도 챗GPT가 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업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AI가 잠재된 위험 요소까지 파악하고 건강관리, 치료까지 다 하는 이런 아메에서 나오는 웰니스 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시대 변화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웃긴 거 아무리 챗GPT가 이거 먹으면 좋아요, 저거 먹으면 좋아요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는 그랬죠. AI로 웰니스 랩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맞춤 유산균으로 이제 관리하라고 2025년 11월 5일자로 매경이 나온 신문이거든요. 그리고 앞전의 신문 보세요. 이거는 12월 2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요. 매일경제 12월 16일 날 아메이 내년 한국 진출 35주년 따뜻한 동행이 계속된 데서 원포럼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문에 2페이지 가까이 나와 있어요. 보면 아실 거예요. 더 웃긴 거 그 다음 장 신문 매일경제에 보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중앙일보에 12월 2일 날 아메이 뉴트럴트 웰리스 랩에 대해서 또 신문에 나왔어요. 뭐 못 느끼겠어요? 왜 이렇게 신문에 계속 아메이가 언급될까요? 광고도 하지 않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제품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광고비를 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아메가 지금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정조준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비가 파산이 되어지면서 점점 사람들한테 국가가 건강검진이라든가 개인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해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3를 하나 처방을 했더니 7천억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가 세이브 되더래요. 그 덕분에 우리가 웰니스랩에 사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왜?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변화를 좀 파악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렇게 짝퉁이 많아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그 공장까지 지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아다시피 치약 가짜 공장을 아메이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법적 그 처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치약을 찍기 전에 다른 제품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찍었는데 그리고 그 앞전에도 그 제품을 다른 제품을 만들었고 그 앞전에도 다른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고발하지 못하냐 했더니 이미 김현장에서 그걸 지금 계속 법적인 그걸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아직 뭐 된 게 없으니까 굉장히 법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약도 저도 봤는데 짜니까 되게 묽고요. 좀 지나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글자가 오타가 되게 많아요. 그 너무 웃겼어요. 우리 저 오타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렇게 짝퉁이 많아요.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 트렌드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진짜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조차도 뭘 하고 있냐면요. 아세요? 이 사람도요. 장사를 해요. 어떤 장사? 이 사람이 사우나가 몸에서 되게 좋아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켜 준대요. 해가지고 사우나에 관계되는 그 주식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먹는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프로틴 먹고 막 섞어 먹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먹는 영양제에 대한 지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양제를 보니까요. 저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아요. 창고를 탁 열었더니 그 선반을 탁 열었더니요. 우리는 같은 제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탁 열었더니 와, 우리 집보다 더 많더라고요. 내가 먹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더 많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품을 꺼내가지고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그리고 2층을 타 올라가니까 2층에 뭐가 있냐면, 이런 챔버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딱 들어가서 눕는, 여러분 얼굴 더마 하시죠? 찍찍 이거 우리 3초씩 6초씩 막 하잖아요. 6초씩 하는 거. 그 100사슬 쏘았니, 154슬 쏘았니 막 이런 거 있죠. 그거와 같은 기계 챔버에 젤을 바르고 들어가 누워가지고요. 그걸 쏘요.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온몸에 젤 발라가지고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몸이 노화가 돌려지기 전에 팔이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하다가 그걸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두피와 헤어 관리를 해줘요. 거기다가 피부 관리, 바디 케어, 눈 관리까지 다 해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에 26억씩 써가지고 0.76이라는 노화지수를 만들려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얼마 전에 뭐 했냐면, 당신의 수면이 정말입니까? 이거였어요. 뭐냐면, 밴드를 딱 차고요. 우리가, 다본이 객관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나는 다본이 주관적으로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정말 잠을 잘 자도 난 잠 못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진짜 못 자는데 자기는 잘 자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요. 먹는 것도 되게 주관적으로 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웰니스 랩 체험단 그 대표 그걸 해가지고 우리 그룹에서 저희 그룹에서 3명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국암의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놓고 팀별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했었어요. 제가 했는데 저는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때 뭐 했냐면 제 수면 패턴을 밴드를 차고요. 내가 정말 깊은 수면을 얼마큼 취하고 수면 그게 얼마큼 좋은지를 실제로 그날 데이터를 다 넣은 거죠. 내가 그냥 나는 잘 자 이게 아니고 내가 그 때문에 잠을 좀 더 많이 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단도요. 내가 먹은 걸 다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 잘 먹어요. 뭐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메워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한 양하고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0.76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2년 전에 노화 속도 0.73에 비해서 더 땡겨진 거죠. 그 말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 3년 동안 노화가 멈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지내고 딱 들어오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꽤 크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홈미팅하러 제가 대구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월요일에 홈미팅하고 또 화요일날 요리 준비해가지고 수요일날 파티를 했었거든요. 굉장한 그 엄청난 사실은 스케줄이 견뎠어요. 그런데도 시차가 웬 말이에요. 시차는 약간 사치스러운 것 같아. 바빠봐요. 시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내 몸이 되게 건강하구나. 저렇게 미래학자 레리 커즈와이도요. 하루에 250알 먹다가 이제 100알로 줄였대요. 250알 먹는 사람이 100알로 줄여가지고 저렇게 먹는데요. 브라이언 존스도 저만큼 먹어요. 저 통이 저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깊이가 이만큼 돼요. 저는 저거를 방송으로 봤거든요. 저게 1시간짜리 방송이 있어요. 한번 꼭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깊어요. 그럼 도대체 몇 알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에 반도 안 되는 깊이의 영양제를 먹어요. 그리고 저거를 18년째, 19년째 먹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만큼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저도 놀래요. 돈이 없으면 못 먹지. 돈만 있어봐라. 뭘 못 먹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롱제비티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저는 그때 아메이가 샘플을 주더라고. 세상에 본품을 준 게 아니라 이게 금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너무 높고 거기다가 공급량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못 만들어가지고 그때 샘플을 다 스폰서님 샘플을 받으셨고요. 다 샘플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마가 좋은 건지 얘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샘플 중에 뭘 주냐면 요번에 그 에센스를 주잖아요. 이번 프로모션에만 에센스를 줘요. 근데 저는 롱제비티가 좋은 건지 이 에센스가 좋은 건지 에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근데 거기에 열 개를 줬어요. 그때 아메가 10개인가 20개를 또한 통에 줬는데 이번에는 큰 통으로 주잖아요. 거의 한 100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많이 들어요. 60개?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사야 되는데 우리 그냥 딱 출시하는 날에 내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출시할 때 못 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물어보니까 쿠폰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쿠폰만큼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제품을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이번에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샌디에고를 갔어요. 햇빛이 바닷가를 세 번 갔고 덜마라고 하는 해변을 또 갔어요. 우리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LA에서 샌디에고까지 해변으로 철도가 나 있는데 그 철도길이에요. 거기가. 그 바다를 보면서 철도가 이게 우리나라 동해섬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차를 찍으려고 거기서 3시간을 있었어요. 기차 지나가는 거 찍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요. 사람들이 그거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햇빛에 얼마나 있었으면요 머리가 탄다 그래야 되나? 예, 햇빛이 있으면 머리 타는 거 아시죠? 그 바닷가에서 계속 있으니까 저희 신랑도 완전 우리 승현이가 열심히 밀어놨던 그 얼굴에 정말 열심히 더말 해줬는데 그런데 막 기미가 올라올 정도니까 참 많이 탔거든요. 저희도 새까맣게 탔어요. 저희 애들도 옷 테마다 다 이게 뭐지 자국이 난다고. 저도 지금 자국이 몇 개씩 나 있거든요. 그렇게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롱제비티를 써서 그런지 굉장히 회복력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벌써 한 일주일 안 썼죠. 일주일 안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렇게 팩에다가 자기는 조예요. 저희 신랑은 조고 저희 애는 제시고 저는 터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저렇게 매번 뉴 5명 저번 달에 5명 회원가입 안 시키면 집에 안 들어올 거래요. 집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3명 시켰는데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2명 더 해가지고 7명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저희 제시도 저렇게 요번에 이제 큐 5번째거든요. 1월 달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할 수 있겠다고 자기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저렇게 맨날 적어줘요. 기분 좋죠. 50대 중반에 신랑이 저를 생각해서 매번 뭐 사랑스러운 터구리, 뭐 귀여운 터구리, 뭐 이래서 매일 뭘 적어줘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으세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준다면 그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최고예요. 저희 신랑이 엄마란다.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멋있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감사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시함이래요. 당연하다. 당연한 게 어딨어요? 이 자리가 당연한가요? 우리 스폰서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장소도 없었잖아요.
강의장가 없을 때도 많았고요. 강의 들을 때 돈 내고 들을 때도 있었고요. 스폰서가 없어서 스폰서를 찾아다닐 때도 있었고요. 스폰서가 그만둬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게 스폰서님들이 다 사업을 열심히 잘해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메를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배우자가 저렇게 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저렇게 엄마 말할 때마다 경청해주고 뭔가 따라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제가 말하면 필기하는 그 모습이 감동스러워요. 전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딸 둘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저한테.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정말 남들한테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예의가 뭔지도 알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하다고 알아요. 어, 참, 참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메 비즈니스가. 어, 포커페이스가 뭔지도 알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표시하지 않고요. 기분 나빠도 화가 나도 억울하고 분할 때도 웃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이유가 있지 않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로맨스지만 남들이 보면 그 불륜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합리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 덕분에 저도 여기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많아요.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에 대한 감사함, 함께 있어주고 띄워주는 스폰서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대한 감사함, 그런 감사함이 저한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신랑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말해주는 거 옆에서 기립박수 쳐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가족이 있는 거 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순화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운 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행동만큼 성장해요. 얼마나 우리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잖아요. 삽습 못하시는 분에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듀잉하느냐 듀잉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이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바꿔줄 만한 기회라는 거 알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나눠보세요. 많이 줘보세요. 집에서 썩히는 것보다 주면서 나누면서 성장했다가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 어린애, 이 수빈이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요때 어, 아메이의 수석 다이몬스였어요. 얘가 1살 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살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정말 얘를 어디 맡겼는지 몰라가 찾으러 다닐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저는 항상 뭘 했냐면 아메 본사를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한 몇 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파트너들이랑 같이 가서 저렇게 앞에 서가지고 강의도 듣고 진짜 열심히 눈 빠지게 듣고 필기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저렇게 막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승현이는. 그래서 왜 아메이를 이렇게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쟤 보이세요? 동그랗게 쳐놓은 거? 우리 승현이에요. 저하고 승현이가 14살 때 미국에 펑션을 데리고 갔어요. 미국 펑션 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호텔비하고 그 참석하려면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갔더니 저기에 만 16세 이상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18세부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가 외국인이 돌아보면서 얘 몇 살이네요.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18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18이라니까 이분이 딱 14살로 보인다면서 막 했던 나이였었어요. 너무 들켜가지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들어요. 우리나라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있죠, 미국이.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앞선 기회예요, 아메이가. 그 기회를 앞선 기회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기회가 있죠. 아직도 아메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에어비앤비로 갔는데 그분이 내가 아메 사업한다니까 우리 승현이도 아메 사업한다니까 아메 좋지 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샌디에고가 LA랑 가깝거든요. 뉴트라이트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요. 파트너들 모시고 그때 저희가 20명을 제가 모시고 데리고 갔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비행기 타기 전에
좌석을 다 지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쫙 붙여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소영 리더님이요. 셀프 체크인해 가가지고 확 집어넣는 바람에 좌석표 오르르 다 섞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좌석표를 넣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비싼 돈으로 좋은데 잘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꼬랑지에다 20명이 졸졸이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에 하여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동영상 할 때 이게 우리가 그때 한 2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찍었어요. 줄을 서서 한 2시간 만에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요, 밤에 12시 강의를 마치면 집에 안 가요. 뭐 하냐면 거기 앉아 있어요. 뭐 하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줄 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줄 서 있는 거는 예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맷집이 좋아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분들이요, 정장 입죠. 남자분들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새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줄 서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 비전이 보일까? 이 비전이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뭔지 아세요? 강의장 들어가면 우리는 툴 팔잖아요. 책도 팔고 막 그거보다 더 많이 파는 게 옷이에요. 왜냐하면 양복 안 입으면 강의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양복을 저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양복과 넥타이를 사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메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앉혀놓잖아요. 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티켓빚이 있어야 되니까 다 자기가 40만 원, 50만 원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웃긴 건 밥 먹으러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으러도 안 가요. 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강의를 놓치잖아요. 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하고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에 물도 많이 안 마셨대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워라밸이 어딨어요. 성공하는 과정에 워라밸이 어딨어요. 월화수목 금금금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좀 있으면 일요일에 쉬어도 돼요. 근데 저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맥스 목사님 사인 받으러 줄 서서 사인도 다 받고 책도 이때 샀던 책들을 저희 승현이가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시가 사업의 비전을 빨리 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 승현이가 저한테 엄마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저한테 엄마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꿈? 뭐 목표? 맞아요. 저도 꿈이 있었죠. 저도 엄마한테 진혁한테 딸이 되고 싶었고, 저도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보내는 게 목표가 있었고, 저도 크라운 엠버서 되는 게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파트너들이 좌충우돌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느껴지면, 그래, 나도 안 되지만 저 사람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되는 사람은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요. 그냥 꾸준히 keep going 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맞게끔 걸맞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핑계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다운됐다가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내려갔다가 오늘은 사업시면 3번 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저는 저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 말은 내가 우리 제시한테 제시, 승현아,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목표가 뭐야? 라고 내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엄마는 목표가 뭐예요? 엄마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엄마 모시고 유럽 여행 간 영상을 제가 딱 8년 만에 틀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거의 반이 엄마가 나오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가족끼리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영상 만든 거를 매번 보는데 애들이랑 갔다 왔던 그런 다른 것만 봤지 엄마랑 같이 갔던 영상은 하나도 안 틀었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냥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그걸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잘했다 원영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성공해서 엄마가 저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요. 저희 아이가 내가 죽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쩜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을까라고 한탄하는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엄마 정말 많이 갔네. 엄마 펄스크레스도 다 봤어요? 어머 아랍에미레이트 펄스크레스 다 봤어요. 이러면서 다 봤어. 엄마 거기 샤워 해봤어요. 샤워 나는 안 했지만 아빠는 했어. 그리고 이제 김미정 스폰서님이라고 스폰서님은 그 있잖아 알지 강영화 스폰서님 같이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하자고 했는데 같이 이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눈이 커졌다. 얘기도 막 줄줄줄줄 내가 막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엄마 내 꿈몽동에 있는 건데 엄마는 이루셨군요. 와, 엄마 멋지다. 엄마 멋지다. 엄마 멋지다. 엄마 어디 가봤어요? 엄마 저는요 올드코스 엄마 가봤지. 엄마 해보셨어요? 엄마 해봤지. 엄마 저는요 두바이에서 골프 치는 것도 꿈이에요. 엄마 해봤지. 뭐예요? 여기서 우리 아이는요, 저를 생각할 때, 막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리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20개가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영상에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즐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추억할 때 행복해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쁜 사진만 골라서 우리 신랑이 넣어놓잖아, 영상 만들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쁜 것 같아. 이쁜 것만 골라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파트너분들도 보이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파트너들이 지금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파트너가 그때 그 고비만 살짝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파트너들이 계속 지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 나이 54. 여러분 나이 지금 각자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 나이에 다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대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60에 시작하기도 해요. 지금이 시작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너스 플랜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내일을 예약할 만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2008년도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래티늄 가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고 다이아몬드 가고 수석 가고 더블 가고 이렇게 갔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계속 하지 못했을까? 왜냐면 2017년도 1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더블 되고 난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그리고 제가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정신의 3분의 2는 엄마한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왜냐 엄마 병원비로 돈을 되게 많이 썼으니까.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우리 신랑도 잘 나가는데 굳이 내가 막 정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파트너들한테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 파트너도 나처럼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번쩍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음, 저 옆에는 저희 딸의 목표예요. 저희 승현이가 2025년도 4월 달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달에 첫 면접을 하면서 SP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Q를 4번 했고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 소비자한테 가서 다 자기가 다 구매시키고, 엄마 파트너는 자기 파트너 이러면서 엄마 소비자는 다 자기 소비자 이러면서 소비시키고, 그리고 제 소비자한테 선물을 다 자기가 보여줘요. 그리고 선물 주문받으면 다 자기 걸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뻐요.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돈 버는 것보다 뭘 그렇게 사요? 맨날 제 집에 안 오던 제품들이 막 오고 있어요. 테무에서 이상한 포장지부터 별의별 게 다 오는 거예요. 보니까 선물하려면 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이류 같은 거를 엄청 주문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더 지저분해요. 지금요, 어제는요, 제가 아예 방문을 열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방에? 혹시 실바니안 아세요, 실바니안?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실바니안 인형이 있어요. 조그만 인형, 곰돌이 같은 인형이 깨알같이 많아요. 그 실바니안가 그 어마어마한 레고들이 있잖아요. 방에 풀면요, 층을 쌓아요. 그만한 레고들과 그거를요, 다 꺼내놓고요. 또 뭘 만들고 있더라고. 내가, 승현아, 너 나이가 뭐, 너 지금, 막 나오는데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제가 아이디어가 생겼대요. 실바니안 인형하고 레고 가지고요, 아메 제품을
이렇게 AI한테 만들어놓고 AI한테 딱 불러서 뭐 디지드랍이면 디지드랍을 딱 넣어가지고 실비하냐는 디지드랍으로 설거지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영상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와, 노는 게 아니었어요. 지 나름대로. 그래서 엄마 재미도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젊은 애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런던 갈까요? 제 꿈이 런던이라던데. 런던 갈 거래요, 자기는.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다고 마음 먹고 있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버스 1번 갈아타고 강사가 있더라고요. 요리 미팅 듣고 2시에 제품 강의 들을 거래요. 내일, 그러니까 미팅이란 얘는 자기 그룹, 네 그룹도 없어요. 남의 그룹인데도 들어가서 강의 듣고 나는 가끔씩 뭐, 얘 알아볼까 봐 누군가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가요. 다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제가 없을 때 저기 호주 가 있을 때 강의장을 맨날 갔다 하더라고. 강의가 맨날 없는데 왜 가지? 내가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딴 그룹 강의도 막 가가지고 앉아서 강의 다 듣고 사진도 찍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들키면 끝장인데 싶고. 그래도 젊으니까 이쁘게 봐주겠다마는 얘 얼굴 알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자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엄마 뭐 어때? 아멘 하나잖아.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 돼. 그래서 열심히 가서 보고 찍고 녹음해서 엄마 보여줘. 그래서 승현이가 녹음해주고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샌디에고를 갔더니 월마트를요, 몇 군데를 월마트가 아니고 뭐죠? 트레이저스 가방 아시죠?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래서 그 가방을 구하려고 몇 군데를 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가방을 좋아하니까 그 가방을 친구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 그 가방을 몇 개 한 20개는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요. 그래서 사려니까 안 팔잖아. 안 팔거든요. 한 사람한테 하나밖에 안 팔고 2개밖에 안 팔고 다 품절 나고 리밋 되는 거 그러니까 한정판은 여기 안 판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사가지고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죠. 왜요? 나 미국에 내 동생 후원하러 갔다 왔어. 너도 나랑 같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한국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랑 같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메사 별거 아니에요. 직거래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품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요, 뭐 하라고 하냐면 생필품 쓰는 방법을 바꿔주세요. 누군가의 생필품 쓰는 방법을 바꿔주고 생필품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생필품 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정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처럼요. 저런 막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모든 돈의 근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이 되는 그 나가는 지출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접속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메예요. 그래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 집에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 제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어야 멋진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킬 수 있고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그게 정말 멋진 거예요. 거기다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멋진 거예요. 더 웃긴 건 나의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그 일이 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정말 성공이라 생각해요. 제가 승현이한테 아메삽 해야 돼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우리 수빈이한테도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이런 꿈판을 채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위드 패밀리.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자기들도, 저도 많이 봐요. 애들이 그러는 게, 밖에 나가면요,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예의 없고 함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뭐예요? 또 돈이 많은 아이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도 많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의 선에서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아메이 제품 비싸다고요? 한 달에 생필품 쓰는데 평균적으로요, 1인당 35만 원 정도 쓴대요. 4인 가족이면요,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해보시면. 밖에 가서 외식만 해보세요. 얼마예요? 그렇게
제가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저희 아이가 슈플레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슈플레 맛집이 있는데 슈플레 가서 먹고 샐러드 먹고 하면 10만 원 거뜬히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거기 가면 안 좋은 슈플레를 쓰잖아요. 안 좋은 밀가루를 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프로틴 가지고 슈플레 만들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틴 2스푼 집어넣고 거기다가 유기농 그 이제 박력분 있잖아요. 그거 반 스푼 넣어서 계란 휘핑을 잘 시켜가지고요. 캔치 레몬 가지고 그 맛을 내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슈플레가.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우리 쿠킹 오일 있죠. 쿠킹 오일 깔고요. 거기다 슈플레 퍼프 넣고 그리고 밑에다가 원래 수분이 원래 넣어주거든요. 슈플레 때 수분을 넣어주거든요. 수분을 넣어주는데 안 넣어줘도 돼요, 우리 키는. 하지만 나중에 안 꺼지게 하고 싶으면요. 옆에 그 키친 홀 밑에다가 그 수분을요. 한 스푼, 2스푼 정도 끼얹어서 뚜껑 닫아 놓잖아요. 진짜 촉촉하고 맛있게 돼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과일하고 꺼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연어 구워가지고 해주니까 애들이 수빈이가 하는 말, 엄마, 연어 스테이크 미국에서 먹으려면 그 아무리 싸게 줘도요, 한 30불 줘야 된대요. 30불 줘야 되는데, 아시죠? 텍스 10%. 거기다가 그 팁 20%에서 30%. 그거 얼마예요? 6만 원, 7만 원에 거뜬히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거기서 먹는 그 연어 스테이크가 살아있는 연어를 구운 게 아닌 거죠. 대부분요. 냉동된 거 넣고. 근데 저는 생거를 가지고 살짝 익혀가 해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 나 있잖아. 가만히 앉아서 20만 원 번 것 같다.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거든요. 집에서 돈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20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써도요,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가전제품 20년 동안 바꿔봤자, 기껏 해봤자, 여러분, 20년 만에 혹시 8천만 원, 1억씩 가전제품 바꾸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 주위 잘 없지 않나요? 기껏 해봤자 2, 3천이에요. 냉장고 1,000만 원짜리 바꾼다 하더라도 하면 얼마 안 돼요. 그 돈 바꾸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물어봐요.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 TV 괜찮아? 그 냉장고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20년에 8,200만 원. 나 혼자니까. 2명이면, 4명이면, 8명이면, 16명이면 모아보는 거죠. 이걸 왜 남 주세요?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왜 남 주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천천히 되면 할 거예요. 혹시 옷가게가 천천히 하나씩 팔릴 때마다 옷 갖다 놓겠다 그러면서 천천히 하는지 보셨어요? 가게가 커피가 팔리면 가게세를 내고요. 커피가 안 팔리면 가게세를 안 내고 그래요? 자, 아시는 분은요, 조그만 꼬치집을 하는데도요, 한 달에 월세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업원 한 명 쓰다가 월급 주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잘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대신 일해주고 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도 월세 600만 원을 내면서 돈을 벌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우세요? 여러분 혹시 아메사 하면서 열 손가락 다 동상 드나요? 근데 꼬지집 하니까요, 열 손가락 다 동상 들대요. 뜨거운 참을 막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재료가 냉동된 걸 꺼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얼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 쓰는 걸 가르쳐서 사사를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냥 잘할 때 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밥은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삽쓰면 왜 안 하세요? 삽쓰면 안 하는 날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 화내겠죠.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이병선 리더랑 정말 잘 안 싸워요, 저희는. 그런데 언제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우는 게 아니죠. 내가 화를 내는데. 언제 화를 내냐면요. 제품 잘 모를 때. 무슨 말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할 때.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1년 한 것도 아니고, 2년 한 것도 아니고, 3년 한 것도 아니고, 18년, 19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그것만큼은. 아메를 해서 파트너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메를 해서 삽쓰면 하지 않고요. 아메 해가지고 소비자 관리 안 해도 괜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하니까. 하지만 이 제품을 쓰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병슬 리더가요. 여기 계신 웬만한 남자들보다 웬만하신 분보다 제품 더 많이 알걸요. 제품 되게 잘 알아요. 왜요? 제가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제품 공부 꽤 많이 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거든요. 제품만 먹는 남자가 아니라 제품 공부도 하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셔야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아메 비즈니스는요, 내가 누군가의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아주면서 내가 어플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에요.
프랜차이즈를 개설해주는 개인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되는 일이에요. 백종원처럼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들에게, 내 엄마, 내 동생, 내 친구, 내 지인들 핸드폰에다가 이 제품을 먹으면 안 돼, 이 제품 쓰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 제품 써야 되는 얘기를 해주면서 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는요, 가습기에 감동받아서 난리예요. 영상 찍고 막 너무 좋대. 정말 어머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왜냐면 아침마다 그 통을 들여다봐요. 왜냐면 아침에 치기 전에 밤에 딱 틀려고 하잖아요. 가습기를 딱 틀려고 하면요 27%예요. 사막이야 사막. 27%인데 물을 가득 넣고요. 그 다음 아침에 엄마 하고 와요. 아침 7시쯤 되면 내가 왜 그러면 엄마 가습기가 비어있다고. 와, 우리 방도 비어있다 그래서 다 날라가고 없어요. 그런데도 실내 습도가 4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밤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분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노화가 촉진되는 거 아시죠? 피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요. 그래서 그 고현정은요 자기 피부를 지키려고요 히터도 안 튼다잖아요. 얼굴 건조될까 봐. 근데 여러분들 밤 사이에 못 모르고 입 버리고 주무시면서 얼마나 많이 그 건조에 노출되겠어요? 그런 제품을 저렇게 알리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확장 가능하고 소유 가능하고 상속 가능한 일을 만들자 얘기하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이면 어때요? 단돈 120만 원이면 어때요? 아메를 통해서 웹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별건가요? 커요. 커요. 어플을 깔고요. 어플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어플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어플을 깔아주려고 하면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한테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파업할 사람이 없어요. 파업은 누가 해요? 지가 한다. 사장이. 오늘은 한다 했다가 내일은 안 한다 했다가 오늘은 할 것 같다가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파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메이는요. 오너가 되기도 하고 종업원이 되기도 해요. 오너가 되는 거는요. 아주 쉬워요. 그냥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이 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스폰서 전화 안 받고 하겠다 했다가 안 하겠다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가고 싶다. 그건 종업원이 되는 게 그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의 자세예요. 그래서 파트너 중에서 종업원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자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종업인 자세를 있는 사람한테 자꾸 사업자가 되라 하지 말고요.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꿈을 만들어줘요? 꿈은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는 꿈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메 프랜차이즈를 한다라는 건 미팅에 참여하고 제품을 애용하고 감동을 전달하고 삽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19년을 해왔어요. 18년을 꽉 채워서 19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저희 여행도 다니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진 한 장 한 장의 영상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영상을요, 정말, 아메 아니었으면 단 한 장도 못 만들 사진들이었어요. 왜냐면, 갈 수 있죠. 이태리 여행 갈 수 있죠. 유럽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저렇게 행복하다고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 나의 배우자여서 너무 감사해요 소리를 듣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저희 신랑은 운동 가차로 나갈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위에 셔츠를 딱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딱 쳐다보고 방으로 쫓아 들어가요. 그리고 같은 거 입고 나와요. 아니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그렇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거기 잠바도 똑같은 거 입었어요. 내가 그 잠바를 입으니까 자기도 그걸 꺼내 입더라고요. 바지도 내가 저걸 입으면 저 바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공부한다고 미국에서 안 들어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 외로워서. 정말. 자기도 그 얘기해요. 자기는 외로워서 죽었을 것 같다고. 외로워서 빵만 먹다가 병에 걸려 죽었을 것 같다.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만 먹다가 죽었을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이번에 COH를 갔거든요. 여러분 있죠. 이제 COH가 시카고로 옮겨요. 이제 없어져요. LA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미국 본사 가면 미국 본사를 보고 이제 COH를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사진도 저렇게 찍고 즐거워 죽는 거죠. 온 가족이 저렇게 이 옆에 보면 사실 이거 막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같이 저렇게 춤도 서핑도 우리 같이 꿈꿨어요. 우리 같이 서핑하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 비즈니스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을 잘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어쨌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 하고 있다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아메이가 멋진 기회가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온 가족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고 싶냐를 매 순간 생각하고 살아가질 거라는 것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럼 계속 하세요. 그 사업이 안 되나요? 그것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잘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 함께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